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경북도는 올해 도정 발전의 핵심 키워드를 초저출생에 두고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최근에는 도청 핵심 참모들이 참여한 저출생 극복 TF 출범 등 본격적인 활동에도 나섰는데요. 오늘은 경북도의 저출생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정우 시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본론으로 먼저 들어가기 전에 우리 경북의 인구 소멸과 또 저출생 현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 고령층이 워낙 많은 또 경북 지역이 더 상황이 심각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관련 통계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서 우리나라 인구 소멸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절반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요. 먼저 우리나라 전반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228개 시도 가운데 우리 118개의 지역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 해당하고 있고요. 또 인구 이 소멸 위험 지역은 20세에서 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 네. 즉 지방 소멸 위험 지수가 0.5 미만인 지역을 뜻하고요.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가 되는 곳은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정도가 좀 다른 지역보다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2000년에는 우리가 인구 소멸 위험 곳이 단 한 곳도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갑자기 118곳이나 이렇게 20여 년 만에 생긴 걸 보면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경상북도의 상황은 다른 지역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상황인데요. 우리 경상북도의 23개 시군 중에 경산, 구미, 그리고 칠곡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모두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이제 이곳 10곳은 또 소멸 위기 지수가 0.2 미만인 완전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가 되기도 하는데요. 네. 이 소멸 고위험 지역을 좀 살펴보면 군위군 그리고 의성군 두 곳으로 나타나고 소멸 위기 지수가 각각 0.104, 0.106으로 전국에서 좀 최저치를 기록하는 그럼 좀 불명예를 안았죠. 이런 순환이 왜 이렇게 악순환이 펼쳐지고 있냐 한번 살펴보면 사실 우리 지방의 일자리가 조금 부족하다 보니 네. 지방을 떠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기업이 들어오지 않고 또 기업이 들어오지 않으면 또 졸업하는 학생들은 또다시 유출이 되고 네.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2023년 통계에 따르면은 그리고 경북 도내에서 신입생을 받지 못한 초등학교가 32개교나 됐습니다. 이곳들 중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무교인 안동시 예안면에 월곡 초교 3개 분교장도 포함이 되면서 이슈 아닌 이슈를 조금 불러일으키기도 했었는데요. 이 소멸 위험 지역도 그렇고 출산 현황도 지금 좋지 못한 상황이라서 다른 통계를 하나 더 살펴보면 지난해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요. 경북의 인구 감소 지역의 주민등록 인구가 87만 명으로 네. 2012년 대비해서 8%나 줄었다고 합니다. 이 10년간 감소한 인구의 8만 명 중에 자연 감소가 6만 2천 명으로 전체의 약 한 77%를 차지를 했는데요. 출생아 수는 3천 명으로 2021년 대비해서 무려 53%나 줄었고요. 또 인구 100명당 출생아 수를 일컫는 조출생률은 3.7명으로 전국 평균이 4.9인데 네. 저희가 한 1.2명 정도 적었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방면을 살펴봤을 때 우리 경북 지역의 인구 소멸과 출생 현황은 여러모로 봤을 때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가 좀 심각한 상황인데요. 맞습니다. 오늘은 저출산 문제를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1월 9일에 이철호 도지사가 초저출산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1월 9일 이철호 경북도지사가 초저출산과의 전쟁을 선포를 했습니다. 네. 이 지사는 지금 상황은 초저출산과의 전쟁 선포라는 말밖에는 다른 말로 더 표현하기 좋은 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어떻게 보면 좀 정면 돌파를 하게 된 건데요.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부서에서 팀별로 세세하게 계획을 나눠서 가지고 와라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좀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또 시군과 함께 중앙부서 예산 확보와 같은 좀 모든 부분에서 총체적으로 대응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문제는 수도권병이라고 얘기하면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이 인구를 어떻게 하면 지방으로 좀 데리고 올 수 있을까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놔라라고 네. 각 부처에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게 좀 해결이 된다면 이런 저출생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저출생 극복 성공 모델이 만들어진다면 그 대한민국을 살리는 데에도 일조하지 않을까 하는 이 지사의 그런 깊은 뜻이 숨어져 있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계획들이 세세하게 잘 실행이 돼서 좀 실현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초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이철우 도지사의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죠. 네, 핵심을 짚어보면 집과 육아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경북도가 인구 소멸 막기 위해서 지금 지방 정부 중심의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나 신혼부부의 그런 주택 문제 관련해서 조금 더 지원을 하기로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네. 그 어떤 구성 마련을 했는지 또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좀 세세하게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자체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에는 지방이 주도하고 또 국가가 협력을 하는 그런 형태로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초단기, 단기, 그리고 중기, 장기적인 계획을 세세하게 세워서 지금 현재 실행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초단기 과제는 가장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그쵸. 앞에 눈앞에 있는 거니까요. 네. 당장 지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음. 그래서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걸 지금 집과 그리고 육아 교육 문제로 보고 부모 안심 주거와 또 자녀 완전 돌봄에 주력을 하면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K 저출생 극복 시범 모델을 만들 계획이고요. 네. 그리고 사업에 필요한 재원도 파격적으로 예산을 배정을 하면서 더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균형 발전과 교육 개혁과 같은 구조적인 대책과 정책을 마련을 하기로 했고요. 네. 이와 함께 또 정부에 건의할 과제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관련 사업으로는 K저출생 극복 테스트베드를 설치하고 또 인구부 지방 설치랑 또 어린이 기금이나 뭐 특별회계를 마련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있는데요. 네. 그 앞으로는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식을 시작으로 해서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국민운동도 펼칠 예정이라고 하고요. 특히 뭐 국회 세미나, 또 전문가와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대군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와 같은 다양한 상반기 중에 저출생 극복에 전환점을 마련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핵심 내용을 좀 짚어보자면 중앙정부 중심의 저출생 대책을 지방정부 중심으로 대전환하자라고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이철우 도지사가 정부 대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지적을 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주객이 전도된 상황은 허용하지 않겠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의지로 보이는데요.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984년 합계 출산율이 1.74명으로 출생아 수가 70만 명이 붕괴가 됐고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2.1대가 깨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때 이미 위기 상황을 인지를 하고 우리가 대처를 했어야 됐는데 조금 늦었다 이런 의견을 지금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단계별로 시행을 해서 경북도에서부터 초저출산 문제 해결에 새로운 출구를 찾겠다라고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20여 년 동안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약 한 380조 원 정도 이르는 예산을 막 투입을 했지만 네. 효과가 좀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이철우 도지사 말대로 합계 출산율이 2021년 0.81명에서 2022년 기준으로 0.778명으로 내려갔고요. 우리 OECD 평균이 1.59였는데 한국이 최하위, 사실상 전 세계에서 거의 꼴찌로 전락을 했습니다. 약 한 5년 전이죠. 우리 2019년 UN 세계 인구 전망에서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추세로 된다면 점점 더 저출생이 심화가 되고 또 인구 소멸이 더욱더 심화돼서 상황은 좋아지지 않고 더 악화될 거라는 그런 예상을 내놨는데요. 네. 그래서 경북도는 그동안 수도권 중심과 또 백화점식의 그런 나열식 정책을 지적하고 있고
무엇보다 실행력 없는 위원회가 조직이 되고 또 중앙부처 중심의 정책이 설계가 되면서 우리 지방에서는 지방정부에서는 할 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까지 하면서 좀 무늬만 저출생 대책이 아니었냐 네. 이런 의견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포괄적으로 정말 세세하게 현실적으로 우리 저출생과 또 저출산과 또 우리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세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앞서서 1월에 경북도가 초저출산 문제에 대한 끝장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네. 당시 토론에서 어떤 내용들이 좀 오갔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경북도가 지난 1월 달에 업무 네. 보고에서 초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정말 끝장 토론을 진행했는데요. 네. 이 저출생 극복 아이디어가 한 몇 개 정도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5개 나왔을까요? 그렇죠. 사실 5개만 나와도 엄청 큰 수치인데 무려 266개나 나왔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수치로 좀 우리 경북도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또 각 부처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출산율 하락의 원인이 신혼부부 주거 비용 부담과 교육비가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정책들을 마련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사실 저도 30대가 되고 나니까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 교육비와 양육비 부담 때문에 딩크족이 되거나 그쵸. 혹은 또 아이를 한 명 낳고 이제 2명 못 낳겠다 하고 네. 이제 단념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경북도에서 이런 상황들을 좀 266가지의 이 아이디어들 중에서 좀 현실성 있는 것을 내놓는다면 저는 굉장히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경북도는 이제 경북개발공사가 앞장서서 아이 돌봄타운을 조성할 예정이고요. 네. 또 40세 이하의 신혼부부에게는 주택을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고 첫째 아이 출산 시에는 임대료를 30%, 둘째 아이 때는 60%, 셋째 아이가 태어나면 100% 임대료를 환급해 주자는 그런 내용도 내놨습니다. 또 사교육비 목돈이 드는 시기에 대비해서 부모와 지방정부가 함께 적금처럼 공제 제도를 이제 마련을 했는데요. 출산 후에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교육비와 양육 부담 덜어주기 위해서 이제 키드 통장 지원 사업을 올 상반기에 아마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부모와 도시군이 매칭을 해서 각각 10만 원씩 총 20만 원을 납입을 해서 적금을 드는 상품인데요. 연 4% 복리의 정기 적금형으로 자금 활용 목적에 따라서 금융 상품도 개발되고 또 이런 정기 적금 형태의 다양한 그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이 된다면 아마 우리 양육비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끝장 토론에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봤더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 조정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한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네. 그래서 수많은 정부 정책이 나왔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일관성이 없고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라고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의견들을 좀 반영을 해서 경북도는 이제 TF팀을 꾸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끝장 토론에서 제안된 다양한 정책들과 함께 TF팀이 이제 합심을 해서 함께 경북도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 고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토론에서 나온 내용들을 좀 발전시켜 나가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최근 말씀해 주셨듯이 경북도의 계획대로 저출생 극복 TF가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그리고 또 TF팀의 목표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네, TF팀은 일단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단장으로 이제 총괄기획팀과 같이 4개의 팀으로 13명으로 구성이 네. 됐고요. 또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시민사회와 같이 지방이 주도하고 국가가 협력, 지원하는 저출생 극복 모델을 발굴하고 초단기, 단기, 중기, 그리고 장기와 같은 단계적인 추진 계획을 실현한다는 겁니다. 앞서서 우리가 지켜본 내용들을 네. 이제 TF팀에서 모두 다 꾸려서 현실화시키겠다. 이런 의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집과 육아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걸 선정해서 부모 안심 주거와 자녀 완전 돌봄에 주력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사업에 필요한 재원도 아낌없이 TF팀과 함께 협심해서 파격적인 수준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상반기 중에는 지방주도 K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마스터 플랜을 마련해서 발표할 계획인데요.
이 이철우 도지사가 항상 강조하는 건 저출산의 이 대응은 현장을 잘 아는 지방에서 기획부터 집행 그리고 주도까지 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무조건 끊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아마 저출생을 극복할 수 있는 성공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 TFTV 꾸려지면서 조금 기대를 하게 된 만큼 좀 현실성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저출산 극복에 있어서 도와 지자체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또 정부의 정책도 중요할 텐데요. 이 4월 총선이 다가오면서 두 거대 양당이 각각 저출산 관련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각각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저출산 관련해서 국민의힘과 또 더불어민주당 양당이 또 각기 다른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맞벌이 부부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좀 중점을 두고 있고요. 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현실성 있는 좀 현금성 지원을 하자 네.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세하게 한번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맞벌이 부부의 일, 가정 양립에 초점을 두고 이름도 일, 가족 모두 행복으로 내걸면서 네. 지금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요. 주요 공약으로는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을 하고요. 또 유급 배우자 출산 휴가, 일명 아빠 휴가라고 해서 1개월까지 그 의무화를 시켜서 아빠가 출산 휴가를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인상을 하면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 자녀 돌봄 휴가 신설 등을 이제 공약으로 내걸어 놓은 상태입니다. 네. 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도 대체 인력을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대체 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채용 인재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고요. 또 육아휴직을 쓴 근로자의 업무를 같은 직장 동료가 대신할 경우에는 업무 대행 수당 같은 걸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사실 이걸 보면서 굉장히 현실적이다라는 네. 것도 저는 좀 느꼈고요. 누군가는 그 업무를 도맡아서 하게 되는데 그렇죠. 네, 여기 인센티브를 지급을 한다면 좀 육아휴직을 쓰거나 출산휴가를 쓰는 사람들에 대한 시선이 조금 더 좀 시야가 넓어지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외국인 인력을 대체 인력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한도를 상향을 하고 또 현행 육아휴직 대체 인력 지원을 80만 원에서 2배인 160만 원까지 이제 인상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이 더불어민주당의 그럼 제가 실질적인 현금성 지원을 좀 살펴보면요. 네. 이 굉장히 저는 어떤 분께서 이 정책을 냈는지 모르겠지만 좀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이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 대책을 통해서 자산 대책으로 결혼 출산 지원금 그리고 또 주거 대책인 우리 아이 보듬 주택 양육 지원금인 우리 아이 키움 카드, 우리 아이 자립 펀드 등을 도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우리 아이 키움 카드는요.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에 월 20만 원씩 아동수당 카드를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네. 우리 아이 자립펀드는 정부가 출생부터 고교 졸업까지 매월 10만 원을 펀드 계좌에 입금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결혼 출산 지원금은 소득 자산과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해주고 자녀 수에 따라서 원리금을 조금씩 감면해주는 그런 핵심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첫 자녀를 낳으면 대출을 전액 무이자로 전환을 해줄 거고요. 또 둘째를 낳으면 원금 50% 감면, 셋째를 낳으면 원금을 전액 감면을 좀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공약이 있는 만큼 꼭 필요한 정책들이 좀 마련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어떤 정당이 좀 이렇게 기세를 잡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우리 현실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이 조금 현실화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 다양한 정책들 말씀해 주셨는데요. 끝으로 저출산과의 전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2024년을 맞아서 경상북도가 저출산의 전쟁을 좀 선포를 했습니다. 2023년도까지는 사실 경상북도가 지방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만들기에 좀 프레임을 좀 중점을 두고 실제로 그렇게 실현을 시키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올해는 저출생 문제에 대해 집중하기로 한 것은 굉장히 현실성 있다고 보고요. 이런 급격한 저출생 문제는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사실 굉장한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의 부작용은 지방에서 더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 지방 소멸을 부추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서 저출산부터 잡아야 된다고 저도 보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총력을 쏟고 있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간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적인 노력들도 참 많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와닿지 않고 실패하게 된 원인은 현장을 잘 몰랐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은 우리 지방 정부에서도 모두 공감을 하고 있고 또 경북도에서는 그 공감한 내용들을 토대로 계속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만큼 우리 경상북도가 진정한 지방 시대를 좀 이끌기 위해서 지방이 앞장서야 된다는 이 슬로건을 계속해서 가지고 저출산과의 전쟁을 시작한 만큼 좀 꼭 승리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네, 지금까지 경북도의 초저출산 대책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